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선도위원회에 들어가고 여기 왜 불렀어요? 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학생 선도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 선도위원회가 왜 열리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 학생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선도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안내가 나갔어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등기우편으로 보낸 그 날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오게 되겠죠. 또 별도의 장소에 대기실에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선도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선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학생과 보호자는 이 사안과 관련된 학생이 맞나요? 라고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 또는 위원분들이 물어보게 되죠. 또 간사님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교육청의 지침별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온 학생과 보호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확인을 하는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재척 기피 회피는 무엇인가요? 재척 기피 회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척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였거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재척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기피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피 신청도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학생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회피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위원 본인이 스스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척 기피 회피 신청을 초반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선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재척 기피 회피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은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을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간사님께서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학교 생활 규정에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분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요. 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나 또 어떠한 과정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요. 위원분들에게 학교 생활 규정을 위반을 했다면 앞으로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학교를 어떻게 잘 다닐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선도위원회에 들어가고 여기 왜 불렀어요? 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선도위원회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진행 절차에 따라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생활을 개선하겠다, 앞으로는 학교생활 규정을 잘 지켜서 학교생활을 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멘트를 들으실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있고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가정에서도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도위원회에서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학생과 보호자가 퇴장한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학생과 보호자가 퇴장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학생하고 보호자가 나갔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사안이 학교생활 규정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고요. 이거는 뭐 학교생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줄 때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 있고요. 전혀 없지는 않고, 또 학생 선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 규정의 어느 부분에 위반을 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징계의 수위를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학생 선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징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그리고 연간 30일 이내에 1회 1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퇴학이 있는데요. 퇴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퇴학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학교내의 봉사라든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가 부여가 됐을 경우에는 시간으로 부여가 될 수 있고요. 학교내의 봉사 몇 시간, 사회봉사 몇 시간, 특별교육 이수 몇 시간,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출석 정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퇴학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학습을 부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마지막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네, 물론 하나의 사안에는 하나의 결정만 나오게 되고요. 혹시 같은 회차의 선도위원회에서 사안이 쪼개져 있다면 별도로 각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도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는데요. 짤막하게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선도위원회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학교별로 명칭이 다르기도 합니다.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3가지 말씀드렸죠. 교육활동 침해를 했을 때에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 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학교장 재량 성격이 가장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도 다 다르니까요. 학교 생활 규정이 같은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겠죠.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에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적극적인 댓글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